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주 동안 또 온라인 강의네요. 그쵸? 네, 이번 주부터는 어딜 나갈 거냐? 3-1 단원, 국어의 의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볼 거예요. 국어의 의문은 문법 단원이기 때문에 개념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념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개념 이해, 선생님과 함께 강의 들으면서 꼭 하시고 개념 이해를 위해 당부할 점은 여러분이 같이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문 단어는 선생님과 함께 소리를 내면서 학습을 해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해도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영상을 듣다가 잠깐씩 멈추고 소리 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단원 국어의 의문 오늘의 학습 순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의문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음과 모음의 소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학습을 하고 다음 시간 안내하고 수업 끝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몇 쪽을 펴냐면요. 일단은 새로운 단원이니까 몇 쪽? 124쪽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124쪽 국어의 의문에 대한 단원입니다. 의문, 그치? 의문에 대한 단원이니까 의문이란 단어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뭔가 이 단원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의문의 개념을 먼저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의문의 개념을 사전에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네모를 쳐놓은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아마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딱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은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대체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의문의 종류를 보면 아마 의문의 개념이 이해가 좀 될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 별이란 단어를 써놨죠. 그쵸? 별은 여러분이 아는 바로 이 별, 그치? 하늘에 떠있는 별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별이 지금 뭐 하나를 바꿨더니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로 다 바뀌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별에서 지금 초성이었던 이 비읍을 바꿨더니 비읍을 이응으로 바꿔놨더니만 지금 뭐가 돼? 열이란 단어로 바뀌었죠. 이 열은 무슨 뜻이야? 그치? 몸에서 열이 난다 할 때 그 열이 되겠죠. 자, 의미가 어때? 완전히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라는 모음을 뭘로 바꿨더니 어로 바꿨더니 뭐가 돼? 별이 벌이 됐죠. 자, 별과 벌은 엄연히 다른 의미잖아. 그치? 벌은 뭐야? 그치? 한 곤충, 벌도 되겠고요.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받는 체벌 할 때 그 벌도 해당이 되겠죠. 자, 마지막. 지금 리을을 바꿨더니 리을을 뭘로? 이응으로 바꿨더니 별이 병이 됐어요. 자, 병은 뜻이 뭐야? 유리병 할 때 병도 되겠고 혹은 지병이 있다 할 때 그런 병도 되겠죠. 뭐야 얘들아 잘 보면은 지금 뭐가 바뀌었더니 이렇게 됐지? 여기서는 이응으로 바뀌었더니 여기서는 어로 바뀌었더니 여기서는 그치 또 이응으로 바뀌었더니 지금 단어의 의미가 어때요? 완전히 바뀌었죠. 의미가 바뀌면서 뭐도 바뀌었어 다? 소리도 바뀌었어. 그치? 자, 그래서 의문의 뜻 다시 보면 뭐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말의 뜻을 지금 다 구별해줬어. 그런데 소리가 나는 아이들이죠. 그쵸? 이응, 이응. 그쵸? 자, 그래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뭐가 의문의 종류가 될까? 그쵸? 자음과 모음이 지금 의문의 종류가 됩니다. 이렇게 의미를 바꿔주는 가장 작은 단위.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의문의 종류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눈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사람마다 지금 생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눈을 떠올린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을 떠올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눈이 지금 이 두 개의 눈의 의미가 같나요? 그쵸? 이 두 눈의 의미는 지금 달라요. 다른데 뭐 때문에 달라지냐? 소리에 뭐가 달라? 길이가 달라요. 소리가 길이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바뀌는 아이들인데요. 우리는 사전을 찾을 때 소리의 길이가 길면 어떤 걸 표시하냐? 이렇게 된 부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쌍점은 아니고 삼각형으로 된 요 점,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눈이 길까요? 이 밑에 눈이 길까요? 자, 정답은 바로 요 밑에 눈이 더 깁니다. 자, 한번 증거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사전에서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지금 여기 눈 옆에는 삼각형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눈 옆엔 뭐가 있어? 삼각형. 이 부호 보이죠? 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은 짧게 눈이라고 발음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뭐야? 눈이라고 길게 발음해줘요. 자, 그래서 눈 이런 단어 같은 경우 뭐야? 모양은 똑같아. 글자의 모양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소리의 길이를 가지고 의미를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의문의 종류는 그럼 뭐가 되겠어? 그치? 소리의 길이가 바로 의문의 종류 두 번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더 볼까요? 자, 여러분. 자, 밤. 우리 밤이라고 했을 때도 어떤 친구는 맛있는 먹는 밤, 어떤 친구는 잠을 자는 어두운 깜깜한 밤을 생각할 텐데 얘들아, 위에 있는 어두운 밤이 더 길까? 아니면은 밑에 있는 먹는 밤이 소리가 더 길까? 그쵸? 정답은 뭐냐? 먹는 밤이 더 깁니다. 먹는 밤. 자, 그래서 먹는 밤이 더 소리를 길게 낸다는 거. 그러면 볼까요? 자, 또 하나. 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 그쵸? 자, 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발은 문에 쳐져 있는 이 발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 발도 있어요. 그쵸? 자, 문에 쳐져 있는 발. 문에 우리 이렇게 햇빛 가릴 용도로 문 대신 이렇게 쳐져 있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발이 더 소리를 길게 낼까? 아니면 사람 발이 더 소리를 길게 낼까? 그쵸? 정답은 뭐가 길어? 사람 발보다 뭐가 길어 지금? 이 쳐져 있는 발이 더 길이가 길죠? 그래서 얘가 더 소리를 길게 발이라고 하고요. 사람 발은 그냥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각 반에서 제일 먼저 답하는 친구, 각 반마다 지금 수업 시간이 다르죠? 먼저 댓글을 남기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등교했을 때 맛있는 걸 주도록 할게요. 자, 질문. 선생님이 궁금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길지 뜻과 함께 댓글을 적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벌, 두 번째 굴. 이 두 가지거든요. 자, 둘 중에 여러분이 아는 뜻, 있죠? 딱 두 개씩 떠오르죠? 자, 어떤 게 더 길게 소리 날지 아는 친구들은 밤마다 먼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미랑 같이 남겨야 선생님이 뭐가 더 길게 소리 나는구나 라는 걸 알겠죠? 자, 한번 댓글 기다릴게요, 여러분. 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문의 뜻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의문의 종류 뭐였죠? 자음 모음과 소리의 길이가 있었죠. 자, 의문의 종류에는 자음 모음과 소리의 길이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선 뭐를 할 거냐? 모음과 자음의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선생님하고 같이 소리를 내줘야 돼요. 알겠죠? 입 밖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윌 벤전스에서 얘가 지금 그쵸? 누구지? 윌리엄이죠. 그쵸? 선생님이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얘가 동생을 부를 때 동생 이제 벤틀리를 부를 때 아가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한번 발음해봐요, 여러분. 아 따로 가 따로 한번 발음해보세요. 아를 발음했을 때랑 가를 발음했을 때 한번 길이를 똑같이 해서 발음을 해보세요.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가를 발음해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네, 여러분 발음하고 돌아왔죠. 자, 발음을 해봤을 때 얘들아 아를 발음할 때랑 가를 발음할 때랑 공기의 흐름이
쭉쭉 계속 통하는 건 아였어요? 아니면 가였어요? 그쵸. 뭐가 공기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통했을까? 그치. 아가 바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나왔고요. 가 같은 경우는 어때? 처음에 발음할 때 아는 그냥 목구멍 끝에서 쭉 아라는 소리가 공기가 나오지만 가 같은 경우는 기역을 발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지? 가 해서 잠깐 막혔다가 터지죠. 그쵸? 자,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음과 자음의 소리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지 방해를 받지 않는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음 같은 경우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안에서 나오는 공기가 쭉 밖으로 나오고요.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음 모음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발음을 다 한 번씩 해보겠죠. 몇 쪽을 보냐면 교과서 129쪽을 한번 보세요. 자, 교과서 129쪽을 보면 밑에 지금 정리 노란 박스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모음은 하고 나와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잠깐 멈추고 발음을 해보세요. 공기가 발음 기간에,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나오는지 잠깐 멈추고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 발음을 해봤는데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공기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근데 반면 자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다는 걸 느껴져요. 선생님과 지금 몇 개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나머지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기억 어떻게? 보통 이렇게 소리 내죠? 할 때 어떻게? 공기가 아무래도 끊기는 느낌이 들죠.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볼까? 디귿 해볼까요? 어때요? 드 같은 경우도 막힌다는 느낌이 들 거야. 자, 근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응인데 여러분 이응이 사실 초성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우리 아까 아가 할 때 있지. 아가 할 때 여기 이응이 소리가 있었을까? 여기 이응은 사실 소리가 없어요. 그냥 자리만 채워준 아이예요. 이게 소리가 있는 거지. 이게. 그치. 아라는 게 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얘만 쓸 수 없으니까 우리말은 항상 자음과 모음이 같이 와야 되니까 앞에 빈자리를 채워주는 용도였지만 우리 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마지막 이응은 소리가 응 하면서 있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이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소리를 내보면 응 해서 어떻게? 소리가 이응도 어떻게 쭉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 막혀있다는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방해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자음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발음을 해보세요. 스스로 해보면 자음과 모음의 소리 차이가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갈게. 바로 교과서 129쪽에 있는 3번에 보면 오규원 작가의 포근한 봄 사내들의 삶이라는 시가 하나 실려있죠. 그쵸? 자, 이거에서 아마 거기 눈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길게 소리나는 눈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길게 소리나는 눈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학습을 잘했나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길게 소리나는 눈에 지금 바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다 쳐봤죠?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요. 자, 밑줄이 다 쳐져 있어요. 그쵸? 자, 한번 답을 체크를 해볼 텐데 자, 눈이 내린다. 어때요? 이 눈이 사람 눈보다 기니까 이 눈이 내린다. 당연히 맞겠고요. 봄이라서 봄빛처럼 포근한 눈. 이 눈도 긴 눈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담장이에 쌓이는 봄 눈. 혹시 이 눈에는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했을까? 안 했을까? 자, 이 눈에는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 왜요? 이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잖아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왜 이 눈은 아니냐?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자, 긴 소리는 언제만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 단어의 처음이야?
아니죠? 마지막 음절이잖아. 그치? 처음인 여기 앞에 나왔다면 길게 소리 나겠지만 얘는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봄눈이라고 읽습니다. 눈이 제일 앞에 나올 때만 눈하고 길게 읽어주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 당연히 얘도 아니겠고. 자, 여기 마지막. 자, 마루에서 졸다 깬 눈을 하고 앉은. 자, 졸다 깬 눈. 이거는 그쵸. 신체 부위의 눈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짧게 발음해야 되니까 얘는 아니겠고. 자,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이 눈도 얘랑 같은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아니겠고. 자, 마지막. 내리는 봄눈 해서 이 눈 해당이 돼요? 그쵸? 이 눈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만 체크하면 뭐야? 이 눈. 처음 요 눈과 포근한 눈 해서 요 두 개에만 동그라미를 쳤어야 돼요. 어때요? 잘 찾았나요? 여러분, 이번 시간이 문법 첫 시간이었어요. 어때요? 자, 의문의 개념.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나요? 의문의 개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쵸?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가 나는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그쵸? 우리 벌, 별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게 바로 의문이었고요. 의문의 종류를 묻는다면 종류 몇 개? 2개. 뭐 자음 모음과 소리의 길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소리가 나는 자음 모음 소리 나는 방법의 차이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이번 시간 과제 있어요, 여러분. 강의가 짧았죠? 그쵸? 자, 이번 시간 과제는 뭐냐면요. 선생님하고 같이 교과서는 안 풀었죠? 근데 교과서가 굉장히 쉬워요. 쉬워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빠뜨리지 말고 모든 문제를 다 푸는데 126쪽에서 129쪽까지 푸시면 됩니다. 풀고 사진 찍어서 위두랑 과제방에다가 올리세요. 그래야 출결 인정되는 거 알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마저 강의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해 함께 배울 건데 이때는 오늘보다 발음해봐야 될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영상 멈춰가면서 발음 꼭 같이 하시고요. 자, 교과서 절대 잊지 말고 꼭 옆에다 챙겨놓고 강의 들으세요. 알겠죠? 다음 참가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참가자 노랑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짧은 기린 그림이다. 재밌네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그린과 기린은 첫 음절의 모음 하나가 다른데 아주 다른 의미가 되었죠. 맞아요. 그린과 그림도 두 번째 음절의 마지막 자음만 다른데 의미의 차이가 있죠. 의문의 차이를 이용한 재미있는 가사네요. 합격입니다.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오늘 문법 첫 시간이었는데 의문의 개념 이해가 잘 됐나요? 의문의 개념은 이번 단원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 안내를 하면서 넣어놓은 우리 짧은 영상 있죠? 여기서 또 한 번 깜짝 퀴즈예요. 자, 영상 속에서 나온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의문이 있는데 그 단어들 속에서 어떤 의문이 있었는지 의미 차이를 주는 의문을 찾아서 과제와 함께, 교과서 과제와 함께 각반 과제방에다가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각반 정답 맞춘 친구에게는 등교 후에 맛있는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정답 맞춰보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진도 같이 한번 또 나가볼게요. 그럼 모두 안녕.